이런 사람은 정말 성격이 좋다. 그렇죠. 이거는 이런 분이면 좀 결혼을 하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은 꼭 결혼해라.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익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에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얼굴 너무 익숙할 것 같고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이시죠. 법무법인 리의 이인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채널까지 나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꼭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은 사실 네. 그 부동산 그렇죠. 투자 채널이긴 투자 한데 채널이죠. 이 결혼하고 되게 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명의도 그렇고 네. 나중에 뭐 세금도 그렇고 네. 또 이혼하면서 뭐 또 네. 재산 재산 분할 분할 이런 문제 많이 것들이 되죠. 대부분 다 부동산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또 한 번쯤 모셔야 되겠다 네. 생각하다가 기회가 돼서 또 우리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가장 궁금한 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럴까요? 네네. 우리나라는 결국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이시니까 이혼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우리나라가요. 네. 세계에서 이혼하기가 제일 어려운 나라예요. 최고로 세계에서. 진짜로 제일 네. 어려워요. 네, 법적으로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여러분 이제 미국 영화 보시면 드라마 보시면 네. 뭐 이혼 너무 쉽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쉽게 하고 이혼하고 나서 파티에서 막 반갑게 인사하죠. 하이 뭐 네. 하이 뭐 네. 제인하면서 막 서로 막 껴안기도 하고 뭐 네, 네, 네. 서로 애인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이혼하면 원수처럼 헤어져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유책주의. 유책주의가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책임이 있어야지만 이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람 폈다든지 네. 뭐 아니면 때렸다든지 이렇게 네. 그걸 입증을 해야 돼. 주장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님 저 남편은 아주 나쁜 남자입니다. 제가 네.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해주세요.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 그럼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여자가 더 나쁜 여자입니다. 치고받고 싸워. 지르당 싸움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원수처럼 헤어지게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판사가 봤을 때 네. 뭐 나쁜 놈이긴 한데 네. 이혼할 정도는 아니다. 네. 이렇게 해도 하면 이혼을 그것도 못해요? 문제야. 예. 그냥 살아요. 그냥 참고 살아요.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정말로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뭐 네. 요즘은 안 그러는데 아주 네. 옛날에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조정을 하거든요. 이혼 재판 조정을 네네. 하는데 그러니까 조정위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교수님, 뭐 변호사도 있고 뭐 네. 다양한 직업군이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 혹시 보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조정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네. 판사님. 그런 분들이 조정을 하는데 나이 많은 이제 할아버지 같은 남자분이셨는데 조정위원이 우리 의뢰인이 이제 아내분이었는데 이제 폭행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남편은 이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이혼해야 되니까 이혼하고 재산분할 해주세요 했는데 남편은 못한다고 한 조정위원님이 딱 듣고 계시더니 네. 그냥 한번 살아. 옛날에 다 그냥 그랬어. 네. 그냥 뭐 한두 번 때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이혼하려고 그래.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요즘엔 물론 그런 게 아닌데 아주 네. 옛날에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이혼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은 어떠느냐? 파탄주의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파탄만 되면 그냥 이혼이 돼 쉽게. 파탄이라는 거는 그냥 나눠 싫어. 나눠 부부관계 깨졌어.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뭐 하루 만에 깨졌다고 이혼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별거가 한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그 다음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 이제 법원에 청구하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타운 싸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혼이 쉽게 되니까 네. 좀 더 아쉬운 거야. 이혼이 너무 쉽게 되니까. 그래서 뭐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재결합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이게 너무 부작용이 심하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배우 네. 톰 크루즈도 보니까 톰 크루즈. 이혼도 몇 번 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 번 했죠. 근데 할리우드 하면 네. 왠지 막 이혼이 당연한 거고 당연하죠. 그러면은 쟤네는 원래 사상이 저런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도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그렇죠. 뭐 사실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네. 걔네도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뭐 다 비슷한데 이제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걔네도 좀 자유롭게 좀 뭐 결혼도 좀 아무래도 좀 빨리 쉽게 하는 경향도 있고 네. 이혼도 좀 쉽게 빨리 하고 또 재혼도 좀 쉽게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그게 네. 어렵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지금 유책주의를 하는 거의 거예요? 유일하죠. 그럼 세계에.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도 사실 유책주의가 원래는 유책주의가 많았어요. 유책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혼을 너무 쉽게 해주면 좀 안 되잖아요. 가정을 지키려는 게 기본적인 목표라서 네. 사실 외국 선진국도 처음에 유책주의였다가 네.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파탄주의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유책주의였다가 이게 부작용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대법원
그래서 전원합의체라고 하거든요. 네. 기존의 판결을 바꿀 때 전원합의체가 회의를 하는데 네. 대법관님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한 거야. 네. 아, 우리나라도 이제 네. 이 유책주의 문제가 많으니까 파탄주의로 가자. 네. 그럼 투표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근데 거기서 6대6 동수가 됐어요. 네네. 6분은 그래 외국처럼 파탄주의로 바꾸자. 네. 그럼 우리도 미국처럼 이제 이혼 쉽게 되는 거고 네. 6분은 아니다. 아직 우리나라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 네. 가치가 소중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팽팽하게 했다가 그런 경우엔 누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느냐? 대법원장님이 캐스팅 보트를 네. 하는데 그분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어가지고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해서 아니다.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냥 들은 바로는 네네. 뭐 어차피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뭐 책임 공방 따지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직은 그래도 조금 야 이거 어떻게 한 결혼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쉽게 하게 하냐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아직은 있는 건가요? 그런 논리도 있고요.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된다. 네. 또 이제 그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 음. 왜냐하면 예전에는 남자들이 이제 뭐 바람 펴놓고 네. 축출 이혼이라고 하거든요. 여자를 그냥 내치는 거예요. 아. 나 이혼하고 싶으니까 너 집 나가. 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책주의가 있는데 네. 반대가 됐어요.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먼저 이혼하려고 하는데 네. 남자분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나 이혼 못해 그런 안 해줘. 경우가 있거든요. 어. 남자들이 왜 이혼 안 한다고 할까요? 뭐 재산 뭐 이런 거 재산 때문에? 주기 싫어서. 아. 이혼을 하면 위자료 재산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유책주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 유책주의 가정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혼 못해.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도 못 줘. 네. 그럼 뭐가 되냐고. 계속 아내는 이혼하자고 그러고 남편은 네. 안 하자고 그러고 그냥 별거도 오래 했고 네. 이게 해결 안 되고 계속 그냥 싸움만 하다가 야. 심지어는 저 10년 20년 이혼 소송만 계속하는 부부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단순히 별거 한다 이거 가지고는 네. 유책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혹시 그냥 내가 한 눈이라도 팔았다 실수 한 번이라도 하면 유책 배우자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혼은 빠이빠이야. 거의 이혼은 물 건너갔다 하면 돼. 그만큼 어려워요 더. 그게 무슨 의미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한 번 폈다. 네. 아내가 바람 한 번 폈다. 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꼬투리 잡아서 너 바람 한 번 옛날에 폈잖아. 아. 절대 이혼 못해. 죽을 때까지 복종해.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평생 이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실수하게 되면 네. 이혼 요구가 거의 어렵다. 네, 기각이 되는데 물론 그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한데 야. 그만큼 훨씬 어렵다는 거죠. 야, 그럼 진짜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이혼 못 하겠네요. 웬만하면 상대방이 네. 동의하지 않으면 물론 네. 이제 언젠가는 하겠지만 굉장히 어렵다. 소송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혼율이 뭐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네. 결국에 뭐 맨날 그러잖아요. 뭐 성격 차이라고. 네. 네. 근데 그게 대부분이겠죠, 결국에? 이 이혼의 사유가 뭐죠?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성격 네. 차이로 귀결되죠. 뭐 상대방이 뭐 바람 피거나 뭐 무시하거나 폭행이나 폭언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많지만 네.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또 아니면 복합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협의 이혼이나 네. 아니면 소송 이혼이나 결국에는 가장 많은 거는 성격 차이 아닌가 성격 이런 차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면은 네. 또 그냥 말 그대로 성격의 네. 문제라고도 하지만 뭐 성적인 문제 뭐 이런 거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현업에 계시니까 뭐 그런 걸로도 이혼 많이들 그러니까 하시나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성격 차이가 성의 격차 네. 때문에 네. 이혼 많이 한다. 중요한 문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판례도 나와요. 네. 이 부부관계가 오랫동안 만약에 없었다. 그럼 이혼 사유가 될까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안 같기도 하고 뭐 빈도의 차이인가? 우리 대표님은 살 수 있겠어요? 만약에 부부가 전혀 없다. 전혀 없이 아예 그냥. 뭐 1년 2년 중에 뭐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그러면은 살 수 있겠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해명하시네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상담 오셨는데 네. 이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럴 수 부부관계를 안 해서 힘든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뭐 매력이 떨어졌다든지 나에 대한 매력이나 아니면 이제 친밀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스킨십이 친밀감이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네. 이 부부간의 부부관계가 오랫동안 장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없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입증을 해야 돼요 법원에서. 판사님 우리 어떻게 입증을 해야 돼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네. 판사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럼 그걸 위해서 또 뭐 카톡 남겨놓고 막 증거해야 돼, 증거해야 돼. 우리나라 어렵다 진짜. 네, 그러니까 얼마나 구차하냐고. 유책 사유 이런 거를 해야 입증해야 되니까 되니까. 다 증거를 다 네, 챙겨야 증거로 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밤에 좋은 시간 가집시다 이제 보냈는데 상대방이 싫어. 다음 날 또 계속 그걸 남겨야 된단 말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빈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폈다. 네. 이러면 이게 유책인가요? 근데 변명을 많이 하시죠. 뭐 남편들이 아내가 1년 동안 거부했는데 그럼 나는 아직 젊은 혈기 왕성한 젊은 남자인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 바람을 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럼 그거 유책이네요. 유책이 되는 거죠. 어찌 됐건 이혼을 안 했는데 네.
아내가 그걸 응하든 안 응하든 너는 참고 살아라는 거예요 결국에. 야, 우리나라는 확실히 너무 가혹하긴 보수적이구나. 하죠. 네, 근데 아직까지 보수적이죠. 굉장히. 아니 그러면은 결국에 결혼이 더 중요하겠네요. 결혼하면 쉽게 이혼 못하는 건 그렇죠. 맞으니까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이혼까지 왔을까 하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어떤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뭐. 이제 상담을 할 때 네. 상담 신청서를 쫙 쓰거든요. 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쓰세요. 뭐 네. 나이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쓰시는데 네. 제가 이제 꼭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궁금하기도 하잖아. 네네네. 너무 그럼 궁금하네요. 이혼하신 분들 상당수가 네.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많고, 아 중매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 정보회사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혼 정보회사 통해서 만나면 좀 조건을 많이 따지잖아요, 솔직히. 네네네. 따지고 그다음에 네네. 연애 기간이 짧아요. 좀 급해가지고 네네네네. 6개월 만에 그냥 뚝딱뚝딱 그냥 결혼하는데 네네.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만나서 결혼하면 몰라요. 그렇죠. 상대방이. 뭐, 네. 좋은 모습만 봤겠지. 심지어는 어떤 부분은 네. 10년을 연애했대. 네, 10년. 근데 1년 만에 이혼했어요. 오.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10년 동안 연애했으면 다 볼 거 다 봤는데 왜 이혼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던데요. 결혼하니까 네. 연애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 왜냐하면 연애 때는 부분자만 보여주려고 그래. 네네네. 그리고 집에 가잖아. 좀 네. 연애하다가. 그렇죠. 근데 이건 네. 같이 사는 거니까 나쁜 습관 뭐 다 나오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좀 급해도 네.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3번 정도, 음. 3년 정도는 3년 지내보시고 정도? 그리고 좀 같이 여행도 가보고 잠깐이라도 좀 그러니까 같이 동거까지는 아니지만 네. 잠깐이라도 좀 살아보세요. 한 일주일 7박 8일. 그렇죠. 7박 8일. 그 정도? 유럽이나 이런 데 네. 가서 네. 그러면 습관이 나오거든. 네네네. 연애 때 못 보던 모습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반드시 좀 꼭 그러니까 아무하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라 결혼할 사람이면은 네. 한 일주일 말씀하신 일주일 정도 여행을 네. 한번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피해야 되는 성격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있죠. 이거는 진짜 피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최악의 배우자 네. 순위를 이제 한번 매겨봤는데 5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자, 5위는 경제력이 없고 낭비하는 사람. 이게 또 우리가 경제 채널 아닙니까? 네. 경제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가 중요해요. 경제. 근데 5위밖에 안 돼요? 저는 되게 돈 문제 클 줄 알았는데. 1위. 예. 아, 더 더 큰 문제가 대단한 많기 게 있구나. 때문에 5위 정도면 그래도 큰 그럼 문제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은 싸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네. 뭔가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네.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뒷문으로 나간다. 가난이 들어오는 만큼 사랑이 식을 수가 있구나.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생활비 맨날 없어서 그냥 아내는 맨날 잔소리해줘. 네. 생활비 달라고 그러죠. 네네네. 그것 때문에 맨날 들어가서 싸우죠.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도 이게 맞아요. 부부싸움이 커질 수가 네, 있거든. 네. 손가락을 빨고 살 수는 없잖아.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 경제력은 맞아요. 무시는 못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경제력이 좀 있고 그러면 좀 상당히 풍족하면 마음도 좀 여유가 생기고 부부간에 뭐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네네네네네. 가고 해야 되는데 생활비 빠듯하면 여행도 못 가죠. 맛있는 것도 그렇죠, 먹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거든. 아, 그래서 싸움이 좀 커져요. 저 그럼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요. 저 네. 어디 통계에서 봤는데 반대로 경제력이 좋은 부부일수록 이혼율이 네. 떨어진다던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좀 뭐 어느 정도는 있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뭐 부자들이 다 행복하냐 그건 또 아닌 그것도 거예요. 아니고. 저희 어린이들 보시면 뭐 재산이 뭐 수백억 수천억 분인도 오시거든요. 그래도 막 이혼하고. 그래도 이혼하긴 해요.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어쨌든 좀 힘들다. 없으면 좀 불편하고 아.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뭐 결혼도 못한다는 그건 아니고요. 네. 이 경제력은 꼭 부의 그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 경제 관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념, 관념이. 경제 개념. 중요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네. 아무리 이제 월급이 적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알뜰살뜰을 하고 이제 저축도 하고 또 아내도 네. 그거를 이제 가계부 써가면서 꼼꼼하게 이제 저축하고 하면은 그게 또 부부관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맙기도 하거든. 네네네. 아내가 정말로 이렇게 그렇지. 아끼고 네네네. 사는구나. 네네. 그러면 남편이 또 감동하고 또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열심히 밖에서 일하는 거 그거 그냥 푼돈 모아가지고 또 저축하고 막 집 사가면 또 얼마나 부부 사이가 네. 좋겠어. 그러니까 부의 그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 경제 관념이 있느냐. 어떤 자기 그 기준이 서로 그렇죠. 좀 비슷하냐. 그 사치하지 말고 아내가 맨날 남편이 어렵게 버는 거 그냥 맨날 명품 사고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낭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연애할 때 잘 봐야 돼. 여자친구가 맨날 명품 사달라고 그러고 네. 뭐 쇼핑이나 하자 그러고 그러면 그 연애 상대까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상대로서는 아닌 쉽지 것 같아요. 않군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해줄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실제 사례에서는요 네네. 남자가 뭐 수입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뭐 아주 그냥 뭐 강남에서 큰 집에 살고 하는데 부인이 맨날 명품만 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몇 번은 돈이 있으니까 다 사주고 했는데 나중에 너무 질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증거 사진이 필요하다. 증거 네. 사진 과자한테 보니까 이 신발장에 보니까 그냥 명품 구두가 그냥 수백 켤레가 쫙 있는 거야. 명품 백이 그냥 쫙 있고.
이걸 증거 사진을 갖고 왔거든. 이거 유책 됩니까? 되죠. 그 이거 정도면. 돼요? 예. 남편이 사줬는데요? 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그래도 예. 한계치가 있군요. 한계가 너무 심했다고 하면 그게 또 유책이 될 수가 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5위예요. 5위. 자, 그럼 4위는 뭐예요? 4위는 더 심한 예. 건가? 일단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있죠. 사람. 네네네. 특히 여러분 이제 연애할 때도 잘 보셔야 돼요. 네. 이 사람이 나한테는 잘해주는데 네. 아. 소위 말해서 좀 약간 약자한테 함부로 네. 해. 식당 가서 종업원한테 식당 야 물 가서. 떠와 네. 반말하고 주차하시는 분한테 차 네. 똑바로 대. 아. 막 이렇게 반말로 찍찍하고 이런 사람 있죠. 이게 아니 나한테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 화살이 언제든지 나한테 올 수 있어. 언젠간 나한테 저런다.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럼 부인을 또 약자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 아. 함부로 보니까 그러니까 식당 종업을 할 때 했던 그 언동이 그대로 부인한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야.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연애할 때 분명히 요거 분명히 있어요. 알거든요. 힌트가 나와요. 친구한테 막대하고 막 그렇죠. 이러는데 어. 나한테만 잘해.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에 돌아온다. 결국에 돌아와 나한테. 네. 3위는 그럼 뭐예요? 3위는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워. 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집착. 집착. 어. 아니 뭐 연애할 때는 아, 정말로 나한테 잘하는구나. 막 온 정성을 다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집착남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집착녀가 될 수도 있고. 카톡 자주 오고 연락 잘 돼서 나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그렇죠. 집착으로 가요. 카톡 뭐 하루에 뭐 두세 번 할 수 있지만 아. 수시로 그냥 매번 하는 사람이죠. 오늘 너 뭐해? 어디야? 너 막 어디야? 계속 그거. 어제 뭐 했어? 전화 잠깐 받으면 왜 전화 안 받았어? 아. 그게 나중에 뭐 어디로 이제 연결되냐면 의처증, 의부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이 되게 심한가요? 그 심한 심해요. 분들은 심각해요. 막 직장 가도 전화해서 아. 우리 남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다가. 출장 가면 따라오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아. 어쩌거나 커피라도 마시면 아내들이 찾아와서 저 여자 누구야? 막 머리 잡고 머리 막. 잡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 아. 너무 힘들거든. 야, 그리고 나서 또 네. 헤어지잖아요. 네. 잘 헤어지지도 않아요. 아, 스토커가 그래요? 되거든. 아. 이혼할 때도 끝까지 그냥 안 놔주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그럼 의부증, 의처증도 유책 사유인데 이것도 심해야 받아주나요? 심해야 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또 애매한 경계면 네. 이혼도 못 하고 막 미치겠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네요. 미치도록 그냥 같이 살아야죠.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판단주의로. 예. 내가 미치겠다는데 그러니까, 예. 왜 법원에서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유책주의 주장하시는 분 제 방송 좀 많이 보시고. 왜냐면 근데 이게 책으로만 공부하면 유책주의가 맞거든.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청구해? 아. 가정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면 유책주의가 아, 맞는데 바람 펴놓고서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아, 그러네요. 근데 실문을 많이 해보면 되는 게 뭐냐면 바람 펴놓고는 이혼 절대 안 된다고. 물론 일은 그게 뭐 수긍이 되죠. 네네네. 근데 그러면 사건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네. 네. 남편은 집 나가죠. 바람핀 여자랑 살죠. 재산은 다 그 애인한테 간단 말이야. 아. 그러면 아내가 뒤늦게 나 지금이라도 이혼 청구해야지. 이미 이혼이 안 됐기 때문에 재산도 못 받고요. 아. 사건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은 다 이미 썼고 네. 이게 3위입니다, 여러분들. 네, 3위. 아직 네. 2위랑 1위가 있어요. 2위가 2위가 더 뭐예요? 심각하죠.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아 중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독이 뭐뭐 있을까요, 대표님? 뭐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먼저 생각납니다. 네, 알코올 도박. 중독도 있고, 도박도 있죠. 네. 네. 도박, 알코올 또 뭐가 있죠? 보통? 그다음에 성 중독도 있어.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남편은 너무 이제 좀 집착이 심해. 네. 성에 대해서. 근데 아내는 너무 힘들어해. 저 이거 그 예능에서 좀 본 것 같아요. 네. 뭐 주칠일 막 하루에 두 번 이러신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라 성향의 차이거든. 근데 이게 심한 경우에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네네.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만족을 못해. 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거야. 네네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더만 제가 이제 나간 방송에 보니까 네. 강남의 어떤 클럽인데 네. 젊은 남녀를 집단으로 모여놓고 네. 한 15명, 뭐 남자 15명, 여자가 12명인가 아, 네. 모여놓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이제 그런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이제 뭐 아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 상 상담한 경우도 남편이 굉장히 하여튼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인데 네. 그런 강남의 비밀 클럽들만 가는 거야. 중독이라는 게 뭐 원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되는 이거 거니까. 치료받아.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야. 술 좋아하는 거 뭐 술 좀 마실 수 있지. 네. 중독 때만 매일 술 마셔. 아. 낮에도 술 마시고 저녁에도 술 마시고. 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유책주의라고 하니까 계속 이게 네. 알코올 중독이 어느 수준 정도 돼야 이혼이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때린 게 아니고 그냥 네. 술만 술을 많이 많이 먹는 마신다. 것도 헤어질 수 그것도 있어요. 애매하죠. 네. 왜냐면 원래 또 법조인들도 술을 술 좋아하시는 좋아해요. 많은 네. 사람 많으니까 술 좀 마셨다고 그게 네. 뭐 연사요 이렇게 나올 수 그러니까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 술을 많이 마셔서 네. 가정이 파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술을 많이 마셨는데 뭐 빨리 깨고 그냥 뭐 조용히 자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간이 있겠어. 좋아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는 술을 늦게까지 마시고 새벽 늦게 들어와서 자는 아내 깨워가지고 막 주사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거기 막 막말하고 에이, 밖에서 뭐 사고 폭언하고. 치고 음주운전하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중독이 그게 무섭거든요. 그렇죠. 하긴 중독이 됐는데 정상적인 네. 생활이 될 리가 없죠. 도박도 그렇고 쇼핑 중독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중독이란 중독은 다 가정의 파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연애할 때 해봐야겠죠. 미리 또 술도 좀 먹여보고 술도 좀 먹여보고. 강원랜드도 가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게임 중독도 막 게임 중독도 있지. 그래서 맞아. 게임도 PC방 가서 좀 해보고. 네네네. 그다음에 성중독도 좀 해보고. 다 중독인지 아닌지. 여행도 좀 가고. 여행도 좀 가고. 그렇죠. 그래야지 그 사람 습관을 알 수가 있거든. 하긴 또 그렇죠. 네. 야, 근데 이게 진짜 연애할 때 다 어찌 보면 그 다알수 신호가 있는 있는데 거야. 네. 그냥 눈을 감는 거죠. 그렇죠. 안 아예 보이는 모르는 거죠. 척. 맞아요. 아니면 또 관심 없는 척 하다가 네. 결혼하고 터지면 이혼을 못 한다. 이혼은 이게 힘들다. 네. 1위는 그러면 뭡니까? 자, 일이 가장 이제 무서운 거죠. 이제 폭력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 이거는 뭐 바로 그냥 이혼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사실 알기가 쉽지 않아. 연애할 때. 아. 연애할 때 여자친구 때리는 사람은 뭐 그러면 많지 않잖아요. 진작에 헤어졌겠죠. 진짜 헤어졌겠죠. 네. 근데 이것도 힌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어떤? 연인들이 싸움을 크게 하잖아. 네네. 그러면 이제 조용조용히 이제 얘기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잘하자 이렇게 네. 말로 푸는 사람인데 막 흥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여자친구는 안 때리지 막 물건 부숴 던지고 막 차 타면 차 그냥 천장 막 치고 막 아니면 운전 막 함부로 하고 막 욕하는 사람 있죠. 네네네네. 그게 폭력선의 그 징후예요. 운전대만 잡으면 그런 사람 네, 있잖아요. 막 난폭해지는 사람 있잖아. 야 운전 똑바로 해 막 욕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이거랑 또 관련이 그렇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욕하는 게 이제 아내한테 욕한다니까. 남편한테 욕하고. 그러니까 남한테 하는 게 결국에 나한테 돌아올 네, 수 있다. 네, 다른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올 수 있다. 꼭 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운전했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와요. 네네네. 네. 막 흥분하고 막 못 찾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꼭 미리 좀 챙겨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꼭 확인해 보셔야 네. 돼요. 네.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은 정말 성격이 좋다. 그렇죠. 이거는 이런 분이면 좀 결혼을 하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은 꼭 결혼해라. 네, 이제 네, 이것도 5위부터 할게요. 네. 5위 역시 경제관념이 이제 있는 사람. 경제관념이. 꼭 부자인 것뿐만, 그러니까 부자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부자인데 아까 말한 1위부터 4위까지 다 있는 사람 다 많아. 돈만 많아. 돈만 이 많아서 사람은. 그냥 뭐 자기 잘난 체하고 그냥 네. 막 무시하고 네. 막 때리고 막 네. 뭐 돈 가지고 또 막 각종 중독이에요. 술 먹고 네. 막 안 이상한 데 가고 도박하고 그거 안 되거든. 네.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고 잘 모으고 개념이 있는 사람. 네. 제가 보기에도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너무 인색한 사람이 있어. 짠돌이. 이것도 안 돼. 차린 고민. 이것도 유책 사유예요? 될지 안 될지 또 애매한 게. 네. 아니 돈을 아끼는데 그러니까 자기만 그냥 자기의 앞으로만 다 해놓은 거야. 아내 앞으로 하나도 안 해놓은 거야. 생활비도 안 주고. 생활비도 거의 안 주고 그냥. 예를 들어서 본인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데 네. 강남에서 좋은 네. 아파트 사는데 네. 아내한테 100만 원만 줘. 100만 원 주고. 그거 사놔라. 네.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힘들죠. 애들 교육 해야 되는데. 그래 놓고서 너 왜 낭비하느냐 그러고. 가계부 보자. 맞아.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 뭐 사면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네. 이거 처음에는 이걸 참 검소하고 해서 장점인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지나치게 인색하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받기도 어려워. 안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 그래요. 막 부들부들 떨고. 또 이런 사람이 또 유책도 안 해. 안 해. 바람도 안 피우고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해. 아주 안 해. 그러니까 돈만 모으는 거야. 이것도 삐거난 스타일입니다. 미치겠네요. 네, 어쨌든 그냥 그거 말고 네. 알뜰살뜰하게 경제 개념이 있는 사람, 유능한 네. 사람은 좋은 배우자죠. 그렇죠, 이거야. 뭐. 네. 그다음에 4위는요? 4위는 이제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연애할 때는 잘해줬는데 이혼할 때 바뀌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신뢰, 부부간의 신뢰도 중요하니까 이 연애할 때도 여러 가지 그 약속들이 있잖아. 네. 이 사소한 예를 들어 약속 시간 늦는다든지 아니면 뭐 기념일 같은 거를 놓친다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말이 자꾸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네. 심할 경우에는 혼인과에 파탄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들 좀 더 있을까요? 3위는 배려심이 많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한테 이제 두루두루 인간관계도 좋고 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 젠틀맨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 돼. 네. 그러면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함인데 네. 친구들 엄청 챙기는 남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 그거 조심해야 돼. 인간관계 좋고 친구관계 좋은 건 좋은데 네.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경우. 친구가 나보다 위인 사람. 예를 들어 제 친한 연예인 중에 지상렬 씨 있거든. 지상렬 씨. 너무 좋으세요 사람이. 네네네. 성격도 좋고. 네네.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아요. 네. 막 그냥 술 마시자고 밥도 사고 네네. 너무 좋은데 네.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아, 물론 지산이 더 친하니까. 아, 물론 지산이 좀 착하니까 네네. 최고의 배우자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네. 그게 너무 친구만 챙기면 네. 맨날 밤늦도록 그냥 그럴 수 있죠. 챙기면은 그럴 수 있지. 아내가 좀 서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좀. 예, 있어요. 2위는 성실하고 자기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직장일에 성실하고 자기를 성실하면요 가정에도 성실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네. 결국에 남한테 하는 것이 결국에 네. 우리 집으로 돌아올 그렇죠. 것이다. 맞습니다. 또 하나 더. 1위는 이제 자상하고 네. 다정다감한 사람. 야. 그리고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네. 아닙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만나면 행복해. 연애할 때도 음. 결혼하면 행복할 수가 있거든. 네. 근데 돈은 아무리 많고 음.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 네, 그렇죠. 네. 네. 왜 남자들도 막 미인들 만나면 되게 좋긴 하지만 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네, 있죠. 네, 네, 네. 반대인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은 돈은 엄청 많은 남자인데 음. 좀 불편해. 그런 사람들은 결혼 생활 때도 계속 불편하다. 이게 결국에는 좋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결국엔 다 정이 합치면은 많고, 좋은, 예,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나쁜 사람을 걸러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같네요. 그러면 반대로 그 뭐 변호사님 또 여러 경험들이 있으시고 케이스가 있을 텐데 네. 이런 상황이면은 이혼을 좀 다시 좀 재고해봐야 된다. 뭐 어떤 유책이 있더라도 네.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뭐 막말을 했다든지. 네. 근데 나는 어떤 경우에는 막말했기 때문에 못 참어.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막말 한번 화가 나면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면 좋겠죠. 실수로.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그래도 한번 두고 볼까. 네. 이럴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 절대로 못 참어. 그럼 뭐 이혼 사유가 무조건 되니까 외도는 이혼할 수 있죠. 네. 근데 내가 정말 잘할게. 한번 기회를 줘. 내가 뭐 술 먹고 뭐 예를 들어 술집에 실수했어. 이럴 경우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습관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계속해서 습관성이면 당연히 이혼해야겠지만 정말로 뭐 잘한다고 하고 애도 있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고민해보고요. 근데 그 예능 같은 거 보면은 네. 이혼하면 못 참고 무조건 이혼한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던데. 바람 피면은. 네. 근데 무조건. 현실에서는 이걸 좀 고려도 해봐야 된다. 반반인 것 같아요. 아내분들이 남편이 바람 폈을 때 난 네. 무조건 한 번만이라도 못 참아서 이혼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도 애도 있고 하면은 그래도 한 번은 좀 참고 네. 앞으로 잘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자 이런 분들이 반반인 것 같아요. 좀 참으라고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떤 뭐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이혼 이후에 어떤 그런 뭐 문제가 걱정이 되겠죠. 그 아무래도 경제 타격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자녀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네, 애들 때문에 참고 사시는 분이 많죠. 그러면은 이혼 이렇게 가다가 네. 뭐 봐주고 이렇게 잘 사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그런 것도 많으니까. 잘 사는 부부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너무 욱해가지고 너무 쉽게 결정하기에는 큰일이다. 그렇죠. 이렇게도 이혼이라는 것 볼 수 자체가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무조건 이혼해야 되는 건 폭력이고요. 폭력은 무조건. 한 번만 있어도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네, 이건 해결이 안 되고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 또 습관성이 되고 나중에 범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네. 폭력은 한 번만 있어도 이혼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외의 사연은 한 번은 두고 보자. 한번 두고 보고 한번 신중하게 결정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나이가 이제 40 정도 되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예능을 보면은 네. 그 이혼, 결혼 이런 거가 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아지고 네. 그래서 또 변호사님 또 방송 또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또 이혼 얘기들이 어찌 보면 좀 사회에 약간 좀 옛날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이렇게 좀 일반화되긴 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이혼하면은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뭐 이혼을 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어쨌든 뭐 지금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이혼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뭐 마음이 되게 힘든 결혼 생활이 힘든 분들한테 뭐 위로나 조언의 한마디를 좀 해주실 수 있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쓴 책 제목이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이혼을 열심히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많고요. 네. 또 심지어 저한테 상담 와서도 막 힘든 거 말씀하시고 그때 변호사님 저 이혼할까 말까요? 결정해 주세요. 뭐 이런 분이 계세요. 본인 얘기인데 본인 네. 인생인데 네.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저분이 왜 그러시나 하다가 뭔가 조언이 좀 필요하시구나. 그러니까 한마디 툭 던져요. 네. 지금 행복하세요. 너무 불행하대. 네. 그럼 이혼하면 지금보다 행복할까요? 확답을 내리신 분이 그럼요. 내가 이 남자만 없으면 정말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진짜 잘 사세요. 근데 글쎄요. 이혼하고 나서 좀 막막한데요. 지금과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우리가 결혼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돈도 행복하려고 결국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게 지금 투자하는 것도. 그러면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결혼이라는 건 가장 큰 투자거든요. 맞습니다. 내 평생을 진짜 네네.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행복해. 음. 평생 행복해. 그럼 돈 조금 없어도 같이 열심히 하면 그럴 수 돈 벌 수 있죠. 있잖아.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 전에 수백억 자산가 저희 사무실 오셨거든요. 네. 뭐 부동산 투자하고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수백억 버신 분이야. 근데 그냥 인상 찌푸리면서 내가 이 여자 때문에 그냥 인생 그냥
너무 불행합니다. 이 여자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이혼시켜 주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너무 막 그냥 화내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항상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도요.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회적인 그런 편견도 많이 좀 바뀌고 했으니까 본인이 씩씩하게 행복을 찾으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도 더 행복할 수 있을지를 좀 네. 따져보고 그렇죠.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